안녕하세요. DBN 미국 증시입니다. 트럼프의 중국 관세 공세, 반도체 장비 위기, 포에버 21 파산 파문, 금융권 차입 긴장, 피그마 IPO 소식, 증시 혼조까지 미국 시장을 뒤흔든 6대 이슈를 깊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트럼프, 중국의 관세 제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4월 15일 트럼프는 중국이 새로운 관세 제한을 내놓지 않으면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압박했어요. 현재 중국산 반도체, 전자기기, 의류 등에 최대 34%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트럼프는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과 기술 패권 탈환을 강조했습니다. 4월 16일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50% 늘리겠다고 선언하며 관세를 전략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로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중국 상무부는 4월 16일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에 20%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보잉은 이 여파로 2.36% 하락해 15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203.10달러로 중국 내 판매 호조 덕에 안정세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여전합니다. 2024년 관세 전쟁으로 미국 GDP 성장률이 0.7% 감소했다는 IMF 추정 속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응이 아시아 무역망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중 갈등의 다음 수는 뭘까요? 다음 소식은 반도체 장비 10억 달러 타격. 미국의 신규 관세가 반도체 장비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첨단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수입세 강화로 업계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감당할 전망이에요. ASML과 랩리서치는 중국 공급망의 2024년 매출의 40%를 의존했는데 관세는 원가 상승과 생산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는 전기차, AI, 스마트폰의 핵심이라 이번 조치는 기술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4월 16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칩 제조사들이 미국 장비 대체를 위해 일본과 유럽 공급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라며 관세를 정당화했지만 업계는 단기 비용 부담을 우려합니다. 인텔은 2025년 오하이오 공장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며 국내 생산을 늘리지만 완성까지 2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스닥 반도체 지수는 4월 15일 1.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죠. 전문가들은 관세가 6개월 이어지면 글로벌 칩 공급이 15%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술 전쟁의 여파는 어디까지일까요? 다음 소식은 포에버 21 파산 논란. 포에버 21의 파산 절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신 파산 계획안에 따르면 주요 채권자들은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위기예요. 소매 채권자, 부동산 임대업체, 공급업체들은 거의 무보상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파산안은 채권자들을 연기처럼 날려버린다고 비판하며 법원 승인 여부의 의문을 제기하죠. 포에버 21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전환에 실패했고 2010년대 700개 이상 매장 확장과 고정비 부담이 몰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2024년 리테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60% 성장했지만 포에버 21의 부채는 5억 달러를 넘었어요. 2023년 재매각이 무산되며 상황은 더 악화됐죠. 채권자들은 운영 지속보다 청산이 낫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H&M, 자라와의 경쟁에서 저가 브랜드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포에버 21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식은 골드만 마이너스 웰스파고 170억 차입.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가 17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차입에 나서며 금융권의 긴장이 감돕니다. 연준 기준금리 5.25%와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 7% 속에서 소비자 대출 위축과 자산 건전성 악화가 원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월 16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30%가 2025년 만기라며 은행들의 유동성 압박을 보도했어요. 이 차입은 2023년 지역은행 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시장은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합니다. 웰스파고는 멕시코 페소 약세로 대출 손실을 대비했고
골드만은 파생 상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본을 강화했어요. S&P 금융지수는 4월 15일 0.8% 하락했지만 시티그룹은 1.3%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4월 16일 골드만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부동산 시장은 2026년까지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했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지만 은행주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은 피그마 IPO 신청. 디자인 협업 툴 피그마가 SEC에 비공개로 IPO를 신청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스 툴로 자리 잡은 피그마는 2024년 기업 가치 1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어도비의 200억 달러 인수 시도가 반독점 문제로 무산된 후 피그마는 독립 성장을 택했죠. 2025년 여름 IPO로 10억 달러 이상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4월 16일 테크크런치는 피그마의 연간 반복 매출이 7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어요. 이번 상장은 빅테크 IPO 시장의 부활 신호로 데이터도그, 스노우플레이크의 2024년 성공 상장 수익률 15% 초과를 잇는 흐름입니다. 피그마의 IPO는 클라우드 사스 섹터에 자금을 끌어들이며 슬랙, 노션의 상장 계획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에요. 하지만 관세와 금리 불확실성 속 밸류에이션 거품 우려도 나옵니다. 피그마는 테크 열풍을 다시 일으킬까요? 다음 소식은 미 증시 소폭 하락. 2025년 4월 16일 미국 증시는 관세 뉴스가 잠잠해진 가운데 소폭 하락했어요. S&P 500은 0.17% 내려 538.20포인트, SPY는 0.28% 하락해 536.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과 반도체 관세 예고에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죠. 보잉은 2.36% 떨어져 150.50달러로 항공우주 섹터 약세를 드러냈고 기술주는 AAPL 안정에도 혼조세였습니다. 은행주는 골드만 마이너스 웰스파고 차입 소식에도 시티그룹의 1.3% 상승으로 버텼어요. 연준 월러 총재는 4월 14일 관세 불확실성의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는 약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4월 16일 넷플릭스는 구독자 증가로 실적 기대감을 높였지만 테슬라는 배터리 비용 우려로 주춤했죠. 금리 관세, 실적 시즌이 얽히며 투자자들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